저도 승부를 많이 했던 입장이지만 네. 그래도 그리고 난 답답합니다. 지금 복귀를 한 상대가 없어요. 네. 아, 네. 1국은 인공지능 알파고가 승리를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창의성 강사 이동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창의성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질문을 몇 개 드릴게요. 혹시 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학교에서 어떤 교과서로 배우죠? 국어 교과서죠. 수학을 잘하려면 어떤 교과서로 배워요? 수학 교과서로. 근데 우리는 창의성을 기르고 창조적 사고를 해야 되는데 생각을 배우기 위해서 어떤 교과서 보신 적 있어요? 아마 생각 교과서는 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하죠. 왜 가장 중요한 생각 교과서가 없을까? 만약에 생각 공식이라는 것이 있다면 참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드신 적 있죠? 자, 오늘 여러분과 나눌 얘기는 바로 생각 교과서 혹은 생각 공식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이미지를 한번 보시면 어떤 사진, 어떤 느낌이 들어요? 붕어빵 느낌이 들잖아요. 닮았죠? 저희 가족이에요. 우리 저기에 있는 친구는 중학교 2학년 딸인데 최근에 창의성과 관련된 판타지 소설 책을 출간했어요.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저 친구는 작년 초등학교 6학년 때 독서에 관련된 책을 저와 함께 집필을 해서 출간을 했어요. 이렇게 우리가 저자 가족이 된 이유는 창의 방정식이라는 아주 흥미롭고 재미있는 생각 공식을 따라 이용을 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사실 저는 25년 동안 기자 생활을 했어요. 제가 15년 정도 담당했던 것은 공모전 들어보셨어요? 네, 경시대회 공모전에 대한 정보를 초, 중, 고 대학생들에게 나눠주는 역할. 그렇다면 거기에 도전해서 수상을 하고 입상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아이디어를 내고 어떻게 창조적인 생각을 하는지 궁금해요, 궁금하잖아요. 궁금해요. 저도 궁금했어요. 그래서 기자이면서 모든 수상 작품들을 15년에 걸쳐서 분석하고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수상자들을 인터뷰를 했겠죠. 그런데 광고, 논문, 디자인, 마케팅 그 많은 분야의 공모전의 수상 작품들이 놀라운 공통된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창의 방정식이라는 책을 출간하게 됐고 이 공식을 우리 아이들에게 적용하면 얼마나 재밌는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네. 첫 번째 저희 아들은 어릴 때부터 좀 몸이 아팠어요. 아토피가 너무 심했고 5살 때는 중이염이 낫지 않아서 전신 마취를 하고 양쪽 귀에 튜브를 꼽는 수술을 했어요. 그것도 2번씩이나. 마음이 안 됐잖아요. 뭐 너 하고 싶은 대로 그냥 건강하게 자라다오라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갔다 오면 늘 뭐만 해요? 컴퓨터 게임만 해요. 늘 게임만 하고 키는 반에서 제일 적고 그리고 자존감도 없고 선생님 친구들 내가 학교에 교실에 있는지도 몰라 이렇게 얘기하는 정도였어요. 자, 안 되겠다. 초등학교 4학년 때가 되자 다른 건 몰라도
책만 좀 읽혔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부모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책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 이 마음으로 제가 이제 책 좀 읽어야지. 책 안 읽으면 바보 돼. 이렇게 늘 얘기하면 그거는 뭐가 될까? 잔소리가 되죠. 저는 창의 공식을 적용을 해서 좀 더 다른 방식을 사용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창의 방정식의 생각 공식은 뭐냐면 어떤 생각 주머니에 뭔가 서로 다른 요소를 연결시켜서 두근두근 조합하는 것들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어떤 일들을 했냐. 첫 번째 생각 주머니에는 집에 있는 책꽂이에 책을 다 꺼냈어요. 그러니까 전집류가 있고 별로 읽지 않은 책들이 있는데 오늘부터 이 책꽂이가 너의 생각 주머니야. 그리고 오늘부터 네가 여기에서 책을 관리하고 네가 읽었던 것들을 여기에서 모아서 정리 정돈을 하는 거야. 생각 주머니로. 그 다음에 첫 번째 두근두근의 규칙에서는 매일 한 권의 책을 읽고 퇴근할 때 아빠에게 발표를 하는 거야. 이렇게 말했더니 아이가 뭐라 그랬을까? 아빠를 미친 눈으로 보면서 왠시 나라가 까먹는 소리 이 정도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이 친구가 또 다른 의미가 또 줘야 되니까 두 번째 키워드는 너 오늘부터 일일 일독서를 하지 않으면 컴퓨터 전면 사용 금지. 이랬더니 어떻게 돼? 갑자기 쪼는 거예요. 그리고는 채찍이 있으면 당근도 있어야 되잖아. 그죠? 100권, 200권, 300권 단위로 내가 너를 독서에 성공하면 파티를 열어줄 거야. 그리고 또 상장도 멋지게 만들어줄 거야. 또 두둑한 용돈도 줄 거야. 이랬더니 갑자기 눈빛이 좀 반짝 빛나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을 아주 쉬운 책을 딱 내밀었어요. 뭐 그림도 더 많은 거. 한 20분 정도만 읽을 수 있는 거. 그랬더니 그래, 도전 한번 해볼까? 도전? 콜? 그랬더니 아이가 도전! 해보지 뭐까지 거. 이렇게 해서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결국은. 한 권, 두 권, 세 권. 그 생각 빈 주머니에 한 30권, 40권 정도 채워나가니까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70권 남았네? 한 70권, 80권쯤 되니까 퇴근할 때 난리가 나. 아빠 언제 퇴근해? 지금 빨리 책 발표해야 되는데. 아이의 마음속에 이 공장, 책 읽는 공장이 저절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2년 끊임없이 책을 읽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500권 가까운 책을 읽기 시작을 했어요. 네. 자, 어떻게 이런 놀라운 비밀들이 있는지 앞에 화면을 보면서 생각 공식, 창의 방정식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여행 탐을 떠날 거예요. 앞에 이미지가 보여요. 어떤 이미지죠? 여기에 좀 피곤한데 의자에 좀 앉아 있을 거야. 저 컵에 커피를 마셔볼 거야. 여러분 좋은 아이디어, 좋은 상상을 지금 하고 계시죠? 근데 과연 그게 좋은 상상, 좋은 아이디어였을까? 한번 판단해 보세요. 자, 어떤 것 같아요? 탄식이 좀 나와야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여러분 정확하게 보고 판단했는데 좋은 아이디어, 좋은 상상력이 아니었을 거야. 왜 그러죠? 앞에 거는 그냥 눈에 보이는 단순한 이미지를 받고 뒤에 본 것은 뭔가 기승전결이 연결된 보다 많은 데이터를 보고 우리가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자, 이번에 앞에 보이는 이 사과, 평범하고 은히 흔히 볼 수 있는 사과예요. 이 사과를 보고 놀라워, 재밌어 이렇게 느끼는 친구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집 앞에 요런 사과가 달렸어. 진짜로 요런 사과가 달렸어요. 초록 유전자랑 빨간색 유전자랑. 그러면 갑자기 만져보고 싶죠? 네. 눈길이 가죠? 네. 내가 자극돼. 요런 거는 어때요? 우리가 흔히 보는 아파트. 이 아파트 보고 놀라워, 창의적이야, 신기해. 그런 친구 없죠? 네. 만약에 요런 아파트를 봤다면. 요런 아파트의 특징은 두바이에서 지어지고 있다는데 설계도가 아파트이면서 360도 돌아. 각 층마다 90분 만에 한 바퀴 돌게 돼 있어. 조망권이 아주 필요 없는 거야. 각 층마다 다 좋아. 자, 우리 이런 것들을 보면서 놀랍고 신기하잖아요. 앞에 평범한 것은 왜 아무런 느낌이 없었고 두 번째 봤던 것은 놀랍고 신기했을까? 첫 번째 있던 것은 혼자 있었던 거고 두 번째 있던 것은 뭔가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중요한 힌트를 하나 얻었어. 뭔가 놀랍고 새롭고 창의적인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의성은 다른 것이 연결시키는 능력. 이렇게 하나의 중요한 힌트.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융합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연결시키고 어떻게 융합시키지? 이 고민이 한 번 더 남아 있는 거예요. 자,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자, 이 이미지를 한번 보세요. 이 이미지는 아내가 임신을 한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배꼽에다가 뭔가 바람 넣는 신용을 해. 이 이미지를 봤을 때는 어떤 느낌인지 잘 이해를 못하지만 이 다음 이미지를 봤을 때는 아하, 이해가 되죠. 이 부분은 아내가 임신했다는 것을 알고 몇 달을 상상했을까요? 몇 달? 10달을 상상했겠죠. 10달을 상상하고 거기에 매달 한 컷씩 바람 넣는 신용을 하면서 작품으로 만들었어요.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아, 재밌어요. 요 이미지는 어떨까요? 하트 레몬.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그것도? 내가 자극돼요? 자극되지 않아요? 이 아저씨는 돈을 많이 벌었을까요? 적게 벌었을까요? 아, 정말 많이 벌었대요. 레스토랑에. 자, 그런데 요 레몬 하트를 만들기 위해서 몇 년이 걸렸을까? 과연 1년? 10년? 무려 18년이 걸렸대요. 꽉을 쌓았는데 썩어버리니까. 응? 그래서 18년이 걸렸어요. 그럼 우리는 두 번째 아주 중요한 통찰력을 얻었어요. 뭔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이라면 이 연결되고 융합시키기 위해서는 10달, 18년 어떤 시간이라는 요소가 결합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첫 번째 어떤 사람들은 어떤 것들을 봤을 때 거기에 서로 두근두근을 연결시키고 결합되어 시켜야 된다. 그 다음에 또 더 나아가서 시간이라는 새로운 연결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이게 뭐예요? 2+가 되어 있는 것. 소고기에만 2+가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이고 창의적인 생각에 뭐가 있다? 2+가 있다는 거예요. 이 이미지를 여러분 마음속에, 머릿속에 강력하게 각인을 시켜 두시면 돼요. 자, 우리는 이제 가장 중요한 창조적인 사고를 단숨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얻었어.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100살까지 살면서 끊임없이 창조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뭐를 해야 돼요? 아, 생각 주머니를 만들어야 되겠다. 알겠대요. 아기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아기 주머니가 반드시 있어야 돼. 그죠? 두 번째, 이 생각 주머니 안에 두근두근, 저를 따라해 보세요. 두근두근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기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자궁 안에 아빠 유전자랑 엄마 유전자랑 두근두근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는 이 두근두근을 거치면 새로운 새싹이 터, 아이디어든 작품이든 그리고 착상이 되는 거예요. 이 새싹을 가지고 쑥쑥을 거쳐갔을 때 그것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과정, 그리고는 어떤 결과, 아기가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놀라운 통찰력을 하나 발휘할 수 있어. 자, 우리가 진실로 없는 것에서 만들어지는 과정을 추적했을 때 윗동네요, 아랫동네요. 생각주머니, 두근두근, 착상, 성장, 창조. 아랫동네잖아요. 근데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윗동네요, 아랫동네요. 윗동네라는 거예요. 왜 윗동네요? 우리 눈에 잘 보이기 때문에. 아랫동네를 우리가 잘 못 보는 것은 우리 눈에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창조적이고 창의적인 생각의 가장 큰 핵심은 윗동네에서 아랫동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전체의 사건을 우리가 파악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창의교육, 창조적인 사고를 기르는 교육은 단숨에 해결이 됐어요. 자, 앞에 이미지를 보면 우리가 창의교육에 실패하는 이유는 생각주머니에 두근두근, 새싹, 쑥쑥 이 전체를 우리가 포착하고 발견해야 되는데 우리가 학생들이 하는 일은 뭐야? 지식을 암기하고 빨리 하고 효율적, 오른쪽, 즉 윗동네 눈에 보이는 사고를 하기 때문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창조적인 사고를 하는 것은 이 전체를 해야 되잖아. 어떤 이 전체? 이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인공지능이 앞으로 담당하기 때문에 오른쪽에 해야 될 일은 우리 머릿속에 이 패턴, 생각 공식을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만든 뒤에 그 다음에 각종 체험, 각종 요리, 코딩, 그 다음에 발명 그것들을 작업을 했을 때 우리의 사고는 폭발적으로 변한다는 거죠. 우리가 요리를 했을 때도 생각 주머니에 두근두근의 새싹을 어떻게 전개를 시킬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고, 두 번째, 그 요리 과정의 그 패턴이 건축에서도 똑같이 적용되고, 건축에서도 적용되는 것이 요 패턴이 광고를 만들고 디자인을 만들고 창업하고 회사를 치는데도 똑같은 패턴으로 적용되는 순간, 그것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순간 우리의 뇌는 폭발적으로 사고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전체 사고, 창조적 사고를 하기 위해서 우리 올여름 방학 때 쉽게 도전해 볼 수 있는 3가지의 전략, 뭐가 있냐? 첫 번째, 책 읽기. 가장 편하죠. 독서. 우리는 많은 독서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독서를 하면서 정보를 입수하고 정보를 정리하고 분석한 뒤에 부모님께 발표, 친구들에게 발표, 이 전체 과정을 거치는 연습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두 번째, 창의 교육을 위해서 다양한 체험을 하는데, 체험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체험 속에는 반드시 생각주머니, 두근두근, 새싹, 전개, 결과에 그 공식이 적용돼 있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머릿속에 입력시켜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네가 이 체험을 하는데 여기에 그 생각 공식이 어떻게 적용되어 있는지, 그 공식을 가지고 네가 새로운 일들을 했을 때 네가 어떻게 생각 주머니를 만들고, 네가 새로운 것들을 어떻게 두근두근 조합해서 어떻게 색상을 만들고 어떻게 키워나가고 어떻게 결과값을 만드는지 스스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 그 기회를 끊임없이 주는 것이 정말로 진정한 체험 교육이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제가 얘기하는 사고 체험. 세 번째, 공모전에 도전해보라. 여러분, 경시대회도 좋고, 공모전 경시대회는 지식을 암기하거나 지식을 학습하는 것이 아니에요. 공모전은 어떤 문제를 이해하고 발견하고, 그리고 그 솔루션을 찾아서 표현하고 전략을 제시하는 것, 어떤 사건을 다루는 영역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3가지의 영역들은 공통적으로 뭐냐? 생각 주머니에 두근두근의 새싹, 쑥쑥 창조 값을 만드는 사건 구조를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타고난 프로그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3가지를 적극적으로 앞으로 많이 도전하게 되면 저절로 우리의 뇌는 예측력, 문제 발견력, 그리고 다양한 아이디어, 그리고 그 아이디어를 표현해내고 발표하는 능력, 그리고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까지 저절로 순식간에 길러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올여름 이 생각 주머니, 새싹의 두근두근, 그리고 그것들을 거쳐서 창조되는 이 생각 공식을 여러분 것으로 만들고 다양한 일들, 다양한 체험, 다양한 공모전에 도전해 보실 거예요? 네. 여러분의 격려와 응원을 열심히 하면서 이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끝낼게요. 고맙습니다.